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22일 코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4%, 코스닥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특히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요. 거기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 쪽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은 코스닥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큰 하락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이 나오는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8천 3,000포인트 또 넘어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다행히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넘어줬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대형주가 크게 올라주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적절한 시기에 또 바닥 라인 다져주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코스피 차트 자체가 이제는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면서 이 정도 라인을 횡보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가격대를 높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들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2차적인 하락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중 요즘은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신경전 혹은 러시아도 이제 껴가지고 조금은 이 정세가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좀 증시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이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소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실적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잘 진행되고 있고요. 월봉은 오랜만에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일단 이미 21선 위로 들고 있고 이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코스피의 그런 코스닥의 그런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졌다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5G와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최근에 들어서 계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은 모두 매도를 좀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는 금융 투자가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히 믿을 만한 세력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매수가 좀 붙어준다는 점. 그 다음에는 환율 같은 경우는 1187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118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환율이 급등 이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미 하락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리 잡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8%,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라인 자체를 이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조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좀 급하게 넘어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37% 13,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은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아주 크게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지지 라인을 또 무너뜨리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장 중반에 밀어 올리면서 양봉까지 양전까지 성공을 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 지지 라인을 오늘 이제 지켜주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한번 시키고 바로 이제 다시 매수가 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한번 찔러 보았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입장에서 사실 20 주봉선까지도 좀 더 갭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도 갈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딱 그 정도 메우고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60일선 기준으로 제가 기준선을 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20주선도 비슷하게 좀 그렇게 반등을 시켜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60일선은 지금 약간 위에 지금 주가보다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요 라인에서 한번 꺾었고 하락세를 이겨내고 한번 꺾은 다음에 다시 한번 꺾었지만 이제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 추세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21선을 태우면서 추가적인 더 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되어 버린다면 확실히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중장기적 상승이 다시 한번 그 상승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큰 상승 이후에는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려버리는 그런 좀 오랫동안 내려버리죠. 그래서 좀 이제 흔히 이제 짐 빠지게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도 뭐 큰 게 상승한 만큼 또 오랫동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쯤이면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그 잠재성은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 경량화 소재, 특히 이제 뭐 금속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앞으로 그 내연기관보다 이 주행거리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게를 낮추거나 혹은 배터리를 높이거나 뭐 수소연료를 많이 넣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배터리를 많이 넣거나 수소 뭐 그걸 늘리거나 하면 오히려 이제 배터리 쪽은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주행거리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무거운 금속을 대신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산업 이 전체에서 이 차량 대전환기에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바닥 정도 이제 지지를 하면서 바닥 라인 지켰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동안 이제 매수를 하면 이제 매도를 하고, 뭐 그렇게 좀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롱 플라스틱 이 전체적인 수급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는 그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외국인이 좀 대량 매도를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슈팅을 주면서 좀 외국인이 털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쌍바닥 위치 지지를 했다라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만약에 저걸 단타로 친다면 한번 이제 슈팅을 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수소차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소재 기업으로 네, 이렇게 변신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룹 차원에서 이 수소 소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얘기를 좀 보면 네,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제가 다루겠지만 코오롱그룹은 네, 그룹 차원의 수소 사업단을 만들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다. 코오롱 글로벌은 이렇게 뭐 풍력 발전, 코오롱 글로텍은 수소 보관 및 유통,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수소 소재, 코오롱 플라스틱은 수소 차 부품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커지고 수소차 보급도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다 전기차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소재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꾸준히 네,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